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와 이별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상가집이죠. 혹시 여러분은 상가집을 다녀온 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잠깐 다른 곳에 들렀다 와라, 소금을 뿌려라, 옷을 갈아입어라. 어린 시절 저에게는 이런 말들이 참 신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를 지키기 위한 깊은 지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옛날 장례 문화를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예전 장례는 단순히 한 가족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함께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의 큰 행사였죠. 상여를 메고 음식을 장만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인을 배웅했습니다. 함께하면 슬픔이 반이 된다는 말처럼 공동체가 함께하는 장례에서는 큰 탈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딱 한 가지만큼은 특히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바로 객사하거나 원한이 많은 이의 상이었죠.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장례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지고 한 공간에 여러 집안의 상이 동시에 치러집니다. 어떤 상이 좋은 기운을 가졌고 어떤 상이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죠. 이럴 때 조상님들의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상가집 예절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가집을 다녀온 뒤 피해야 할 장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밤에 나무가 많은 숲길이나 물가입니다. 옛 어른들은 혼령의 기운은 밤에 강해지고 나무와 물가에 머문다고 하셨죠.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길을 걸을 때 가로등이 없는 숲길이나 고요한 물가를 지나면 왠지 모르게 오싹했던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심리적 불안감 때문입니다. 상가집에서 이미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어두운 장소를 지나면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님들의 지혜는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외진 곳에 혼자 머무는 것입니다. 상가집에 혼자 가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상님들은 사람마다 기운의 세기가 다르다고 믿으셨습니다. 기가 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막아내지만 기가 약한 사람은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셨죠.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혼자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상실감은 혼자 감당하기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위로를 얻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슬픔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따뜻한 배려가 담긴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집에 곧장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풍습은 상가집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집에 들이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특히 집에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현대적으로는 어떨까요? 장례식 후 바로 집에 들어와 슬픔에 젖어 있기보다 잠시 밝고 활기찬 공간에 들러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슬픔에 젖은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족들에게도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음이 찜찜할 때 무언가를 손에 쥐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는 분은 십자가나 염주를, 종교가 없는 분은 책이나 펜 같은 일상적인 물건을 손에 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불안한 순간에 무언가를 손에 쥐면 마음이 진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불안할 때 손톱을 물어뜯거나 손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한 오래된 자기 보호의식이었던 거죠. 이제 조상님들이 알려주신 반드시 해야 할 정화의식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 뿌리기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몸에 소금을 뿌려 흉한 기운을 막았다고 하죠. 소금은 예로부터 살균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가집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특히 예전에는 위생 환경이 좋지 않아 각종 병원균이 있을 수 있었어요.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실제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거죠.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위생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물로 씻기입니다. 손과 발, 얼굴을 깨끗한 물로 씻는 풍습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위생 습관입니다. 특히 찬물로 손발을 씻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몸의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슬픔으로 가라앉은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의식이었던 셈이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조상님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지혜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세 번째, 옷 갈아입기입니다. 상가집에 입고 갔던 겉옷은 즉시 벗어두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습관. 이는 겉옷에 묻었을지 모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집안으로 들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함께 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깊은 배려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시 모를 위험을 전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따뜻한 정성이 담긴 풍습이었던 거죠. 조상님들의 지혜가 얼마나 앞선 것이었는지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단순한 옛 이야기처럼 보였던 풍습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위생과 정신건강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풍습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현대인인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가집을 다녀온 뒤에는 가능한 한 밝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잠깐 들러보세요.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 하나를 사 마시거나 잠깐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가능하면 샤워를 하거나 적어도 얼굴과 발은 씻어주세요. 그리고 입고 갔던 옷은 바로 세탁기에 넣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만약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다면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써보세요. 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성입니다. 상가집을 다녀온 뒤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마음을 가다듬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와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풍습들이 단순히 미신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니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조상님들은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내셨던 겁니다. 그 지혜가 바로 이런 작은 실천들 속에 담겨 있었던 거죠. 이제 상가집을 다녀오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지혜를 꼭 기억해 보세요.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언제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우리 집만의 상가집 예절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경험해본 신기한 일이 있다면 모두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